그리스와 터키 여행을 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가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여행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를 흥얼거렸습니다. 필자는 74세였던 2015년 4월 영국 런던, 로마, 바티칸 시국, 스위스, 파리 5개국 7박 8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77세였던 2018년 그리스와 터키 여행을 하려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여행사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행은 인솔 가이드를 포함해서 23명이었습니다. 3월 26일 22시 35분 인천공항을 이륙한 아시아나 여객기는 11시간 55분 비행하고 27일 이스탄불 현지 시간 04시 30분 도착했습니다. 공항 환승 구간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전 7시 30분 아테네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를 하고 9시 10분 아테네 공항에 도착, 여행사 깃발을 들고 있던 그리스 여성 가이드와 만나 대기 중이던 버스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와는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안내 책자를 보면서 이동 경로를 점검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파르테논 신전을 둘러보고 디오니소스 극장, 국회의사당, 신타그마 광장, 무명용사의 비,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군과 그리스 군 격전지로 알려진 협곡, 테르모필레를 본 다음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메테오라로 가면 아테네 관광은 모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필자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85km이고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고린도 운하가 일정표에 빠진 것이 아쉬웠지만 여행사 패키지 투어라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운하는 기원전 7세기부터 정치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다가 공사대금과 기술 부족으로 중단되기를 반복하던 중 집정관 카이사르가 다시 시작했다가 암살 이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4년까지 집권 40여 년 동안 카이사르 정책과 정반대 통치를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임명한 도서관장 마르쿠스 테렌티우스가 노안으로 사망했는데도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으며 도서관 건립 대신 만신전 판테온을 세워 로마를 종교 박람 회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탈리아 중북부 토스카나 대리석 광산이 개발되니까 흙의 문화를 대리석 문화로 바꾼답시고 기존의 신전을 모두 대리석으로 다시 짓게 했으며 카이사르가 금지시켰던 빵과 서커스 정책을 비롯하여 수시로 유증금을 나누어 주면서 시민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카이사르가 애써 마련한 문명 발달의 기회는 벼랑 끝이 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역사 대행의 주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금이 바닥나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사망 이후 제위에 오른 티베리우스는 모든 신전 공사를 중단시키고 빵과 서커스를 비롯하여 유증금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역사가 데오도어 몸제는 티베리우스를 로마가 가졌던 가장 훌륭한 행정가였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몸젠과 달리 유대인들은 티베리우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테벨의 강 건너 제14구역 아우렐리아 구릉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로마에 정착한 이집트인들은 제13구역에 살면서 디아나 신전과 베누스 신전이 있는 아벤티노 언덕에 자기들의 이시스 신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회당을 지으려고 모금 중에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모든 신전 공사를 중단시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어느 유대인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자녀들이 아비가 기부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집정관에게 청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어느 유대 여자도 돈을 강제로 빼앗겼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티베리우스가 서기 19년 유대인 4,000명을 사르테냐 섬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사르테냐 섬은 밀 재배지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해적이나 산적들과 싸워야 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회당 문제로 말썽을 피우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티베리우스는 속주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통치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악덕을 자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총독이 세금을 예상보다 많이 징수하고
칭찬을 들으려고 했을 때 티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목자는 양의 털을 깎습니다. 하지만 가죽까지 벗기지는 않는 법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유대 랍비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권력을 행사하려는 수상쩍은 지식인들, 개인적 야망에 도취된 선동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재위에 오르고 얼마 후 아그리피나가 남편 게르마니쿠스가 여름철에 창고라는 말라리아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티베리우스가 시리아 총독 피소를 보내 독살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민회복고주의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무렵 황후 리비아도 아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 틈새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티베리우스는 모자간의 의절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기 26년 카프리 섬으로 갔습니다. 카프리 섬에 있으면서도 티베리우스는 로마 제국을 손바닥 보듯 했습니다. 서기 30년 빌라도 총독이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고 유대인들이 고발할 것을 미리 알고 총독 임기 중 공소유의 특별법을 원로원에 상정한 다음 그 법으로 황후 리비아 양자 행세를 하면서 말썽을 피우던 근위대장 세아누스를 처형하고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고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서기 26년 카프리 섬으로 가서 6년 동안 있었고 서기 32년 섬에서 나와 바닥난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했으면서도 로마에는 오지 않았으며 카프아에 있다가 소년체전에서 창 던지기 시범을 보이다가 어깨 부상 후유증으로 서기 37년 77세에 사망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사망하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고발했습니다. 사건 내막을 이미 알고 있었던 비텔리우스는 서기 6년부터 안토니오세에서 보관 중이던 대제사장 예복을 돌려주면서 총독 고발을 없었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후계자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로원은 칼리굴라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25세가 되려면 아직도 4개월이나 부족한 칼리굴라는 우쭐거리면서 전임자가 중단시켰던 30여 신전공사를 재개하고 빵과 서커스 정치를 하겠다면서 로마 시민을 기쁘게 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억눌린 감정의 배출구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거리로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경축사절단을 인솔하고 온 유대인 필론이 축하 선물을 증정하면서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행복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활짝 여시고 행복을 맞이하십시오. 칼리굴라는 검투사 시합과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황실 재정을 낭비하다가 과로와 열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제국 전역이 황제의 쾌유를 비는 침통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칼리굴라는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나의 신상을 세우게 하시오. 만약 불복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칼리굴라의 명령을 받은 페트로니우스가 지중해 연안 티루스 공방에서 신상을 만들게 하니까 유피테르 신상이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서기 41년 1월 24일 팔라티노 언덕 경기장에서는 신격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치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검투사 노예 상인들과 연극 공연에 동원되었던 배우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황실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났고 사채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황제 일행이 점심을 먹으려고 황궁으로 가는 비좁은 지하 통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근위대장 카이레아가 단검으로 칼리굴라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앞에 있던 부관도 칼리굴라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비틀거리는 칼리굴라에게 카이레아가 다시 칼을 내리쳤습니다. 칼리굴라를 살해한 카이레아가 클라우디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황제 살해범으로 원로원에 고발하게. 근위대 병력을 장악하고 황제 살해범을 체포한 모양새로 나타난 클라우디우스 주변으로 원로원 의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위에 오른 클라우디우스가 신상 건립 취소를 신속하게 지시한 것은
순전히 아그리빠 때문이었습니다. 기원전 4년 헤롯이 죽고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예루살렘에 와서 19세였던 아겔라오에게는 예루살렘, 이두메, 사마리아 지역을 주었습니다. 16세였던 안티바에게는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빌립에게는 갈릴리 북동쪽을 주고 첫 번째 유대 총독 코퍼니우스가 부임하면서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그때 도저히 상속을 받지 못한 베레니케가 11세였던 헤로디아와 6살 아들을 데리고 클라우디우스 모친 안토니아를 찾아와서 가사도우미를 자청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면 유대 왕 칭호를 받고 금이 환영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제위에 오를 때 아그리빠가 유대 왕 칭호를 받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마르켈루스 총독을 보내고 빌립이 죽고 공석 중인 유대 북부 지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칼리굴라가 죽고 제위에 오른 클라우디우스가 총독을 소환하고 아그리빠를 명실상부 유대 왕이 되게 해주면서 신상 건립 취소를 통해서 아그리빠가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실세였던 원로사제 안나스는 노안으로 이미 사망했고 가야바 대제사장도 서기 37년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임하면서 보에스투스 가문 사제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51세가 돼서야 소원 성취하게 된 아그리빠는 흥분한 나머지 예루살렘의 지지 세력과 호위무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관식을 하겠다고 서둘렀습니다. 보에투스 사제들이 협조를 하는 척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백성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그리빠는 서기 41년 6월절 대관식장에서 대제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란스럽게 치장한 예복을 입고 나타난 대제사장이 히브리어로 된 신명기열 7장을 주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그리빠는 이두메 출신 헤롯의 후손이라서 왕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우하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아그리빠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바리새파 최고 지도자 가말리엘이 무대에 뛰어올라가 아그리빠를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그리빠. 당신은 우리의 형제요. 아무렴 우리의 형제이지. 이렇게 말한 다음 호위무사를 자청했습니다. 그 후 바리새 랍비들은 아그리빠를 돕는 척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국법을 바리새파 율법으로 국명도 바꾸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에투스 가문과 바리새파 랍비들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대관식이 있고 3년이 지난 서기 44년 8월 1일 클라우디우스 황제 생일 축하 공연을 관람하던 아그리빠가 누군가가 준 독극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그리빠는 54세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으로는 17세 장남과 2딸 그리고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왕권을 맡길 수 없어서 유대 총독으로 스피우스 파두스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유대인 2만 5천 명을 고린도로 이주시켰습니다.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말썽을 피우니까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동안 이방인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던 바울이 서기 45년부터 47년 사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은 예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락방에서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원미상의 사복음서 작가들도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린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생각과 믿음을 창작해낼 때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명의 선각자 예수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랍니다.